be ChatGPT and many others. But if you want to build foundational models, how should we think about that? Look, the way this works is we're going to tell you it's totally hopeless to compete with us on training foundation models. You shouldn't try, and it's your job to try anyway. And I believe both of those things. I think it is pretty hopeless, but. 오픈 AI SEO 샘 알트만이 우리랑 경쟁하는 건 의미가 없다. 심지어 이거를 인도 스타트업 관계자가 다 모여있는데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약간 오만했던 것 같죠. 이 딥시크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지금 오픈 AI에 대한 의구심이 엄청나게 들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딥시크에 대한 논란이 정말 많아요. 야, 이거 그냥 사기꾼이다. 그래서 제가 가장 따끈따끈한 테크계와 월가의 의견들을 가져왔고, 최근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까지 같이 연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서가 뭐냐? 몇 시간 전에 올라온 엔스로픽 CEO의 글입니다. 제가 원본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꼭 가서 원본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딥시크에 대해서 너무나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딥시크랑 미국의 최첨단 AI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 일부 작업에서 경쟁 가능하지만 오픈 AI나 엔스로픽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열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거는 딥시크의 기술력 자체는 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벤치마크에서 엔스로픽이 딥시크한테 졌단 말이죠. 오픈 AI면 모를까?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열세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저비용 AI 개발 주장은 과장되었다는 말은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제가 뒤에서도 계속 말을 하겠지만 다리오 아모데이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딥시크가 600만 달러에 훈련했다고 했다. 그렇게 치면 우리도 클로드 3.5 소넷 만드는데 1000만 달러 안쪽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렌트료만 연구 개발비로 잡는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그런 계산법을 비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I 개발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스케일링의 법칙은 계속되고 있고 그에 따라 AI의 성능은 올라가고 비용은 줄어드는 추세가 점점 더 가속되고 있다. 그리고 뭐 여기서도 딥시크를 인정한 부분이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그러니까 강화학습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저번 영상에서 조금 자세하게 달았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본문을 읽어봐도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글을 끝맺는 방식이 상당히 섬뜩해요. 미국이 중국을 엄청 통제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딥시크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느냐. 자, 이거는 수출 통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거의 AI 전쟁을 하자라는 선전포고로 들릴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어조의 그런 글을 작성을 했으니까 꼭 들어가서 원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술 전문 애널리스트로 유명한 댄 아이브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기업 중 그 어느 곳도 중국 스타트업인 딥시크를 이용해서 AI 인프라를 만들진 않을 것이다. 결국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 그리고 더 넓은 AI를 포괄하는 엔비디아를 강력 매수 추천한다. 자, 그리고 이제 알티미트 캐피털의 브래드 거스너 설립자는 딥시크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보여준 가성비의 기적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오픈 AI가 지난해 내놓은 O1 모델보다 뭐 그냥 시간이 지나서 발전을 했지 이게 막 크게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O1 모델도 단순 훈련 비용만 보자면 2천만 달러밖에 안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십 배 감축됐다는 거는 정말 거품이다. 게다가 사실 오픈 AI 합성 데이터로 정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만큼 대단한 일이 아닌데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엔비디아의 경쟁력은 여전하다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제본스 역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게 뭔데 씹더가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간단히 말하면 기술 발전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량이 준다는 기대를 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그 자원 소비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역설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에어컨이 전력 효율이 좋아져서 전기요금이 덜 나오면 사람들이 에어컨을 덜 쓰나요? 아닙니다. 전기세 부담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에어컨을 더 오래 틀게 되는 거예요. 이게 AI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AI의 공급 가격이 낮아질수록 그 수요가 압도적으로 늘어날 거고 AI의 파괴력은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당연히 GPU는 계속해서 필요할 거고요. 당연히 반대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CFRA 분석가인 안젤로 치노나 데이비슨 애널리스트 혹은 JP 모건, 제프리스까지 전부 다 안 좋은 의견들을 내놨어요. 결국에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니냐, 미국의 그 강력했던 AI 해자를 잃어버리고 제조업이 그랬던 것처럼 더 비용 효율적인 중국에게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놨습니다. 또 그런데 이 량원평 딥시크 대표가 몇 달 전에 한 인터뷰에서는 자기들이 힘든 점은 돈이 아니라 사실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없어서 힘들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게 딥시크 CEO는 엔비디아의 해자가 아직도 매우 넓게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 딥시크 때문에 엔비디아가 폭락하는 상황은 사실 조금 아이러니하긴 해요. 물론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딥시크는 새로운 알고리즘 접근법을 제시를 해줬어요. 물론 지금까지 있었던 거긴 하지만 확실한 성과를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뛰어난 것도 물론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자, 저는 이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라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챗봇 갖고 노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산업계 전반과 국방 그리고 일반 인공지능 등 인류 문명의 존폐를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조만간 또 새로운 행정명령이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갈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변동성에 조금 더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일단 어닝 같은 경우는 예측치와 거의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애프터장에서 한 4.6%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를 제가 살펴보려고 일단은 쭉 한번 어닝콜을 봤거든요. 일단 뭐 모든 사업부 모두 전반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뭐 기타 지표가 대부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왜 떨어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지표 중에 가장 예민했던 지표가 이 클라우드 매출이거든요. 예상이 411억 달러 매출이었는데 실제로는 409억 달러 나오면서 약간 모자랐어요. 굳이 이유를 찾으려면 요거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건 핑계고 그냥 기대만큼 안 나왔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겠죠. 물론 어닝콜에서 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AI 산업은 연간으로 따지면 매출이 거의 전년 대비 175% 증가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AI로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일단은 뭐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까지는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리고 이번에 또 투자자들이 주목했던 게 뭐냐? 2025년 AI에 대한 투자 얼마나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사티아 나델라가 정확하게 답을 해줬어요. 예상대로 간다. 예정되었던 대로 투자 집행한다. 결국 AI 인프라와 그래픽카드에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이건 메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일단 메타 실적부터 보시면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주당 순이익이 예측치가 6.73달러였는데 18달러가 나오면서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요새 메타 주가가 거의 700달러까지 치솟았는데 너무 돈을 잘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딥시크가 메타의 라마보다 더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좀 실망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일단 실적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이제 애프터장에서 거의 2% 이상 올라주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1일 활성 이용자 수가 무려 5%나 증가하고 다양한 광고 지표나 수익성 지표가 월가 예상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딥시크 충격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를 잘 방어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주가는 실적을 따라간다라는 말이 이래서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마크 저커버그도 어닝콜에서 똑같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야, 너희 AI 계속해서 투자할 거냐? 이 딥시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AI 투자 오히려 늘릴 것이다. 예상이 한 500 몇십억 달러였는데 600에서 650억 달러까지 지금 자본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한 상황이고 새로운 AI에 대해서는 배우는 방법을 새롭게 바꿀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뭔가 말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이 딥시크 R1 발표 이후 메타에서도 이제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져서 지금 열심히 이 부분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자본 지출을 늘리고 그래픽카드를 더 살 것이라고 발언하는 걸로 봐선 내부적으로 아직 확실한 답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 큰 대세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요. 자,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FOMC 금리 동결했습니다. 4.25에서 4.5%로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봐야 될 건 이 금리 자체가 중요하진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회의록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 첫 번째, 물가가 연준의 이 목표인 2%로 가고 있다는 문구가 삭제되었어요. 자, 단순히 이 말만 보자면 엄청 매파적이에요. 왜? 물가가 안 잡힐 수도 있다.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들의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파월이 정확하게 말을 해줬어요. 인플레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신호가 아니고 우리 정책은 잘 작동하고 있고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 때에 따라서 금리 인하 옵션 역시 열려있다. 너무 오해하지 말라라고 직접 거기다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명서는 매파적이었지만 실제로 파월의 말은 상당히 비둘기였다. 심지어 단기 인플레 기대치가 약간 올랐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다까지 밝혀주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라고 파월을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이번에 파월이 말하기에는 대통령 말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최근 연준이 NGFS를 탈퇴했어요. 이제 NGFS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가입하는 단체인데 이 연준이 탈퇴를 했단 말이에요. 자, 기후 문제에 대해서 탈퇴하겠다. 이거 누구 정책이죠? 바로 트럼프 정책 아닙니까? 결국 트럼프 정책을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논평은 거부했지만 이거 누가 봐도 트럼프에 대해서 딱히 반기를 들지 않겠다. 거기다가 어떤 기자가 암호화폐 이거 그대로 둬도 되냐? 이거 사기 스캠 아니냐? 라는 질문에다가 우리는 발전과 혁신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대답도 했습니다. 대놓고 트럼프한테 복종하겠다라는 말은 안 했죠. 왜?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파월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도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행정부의 재정정책에 발맞추어서 통화정책을 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뉴스와 또 나은 인사이트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